사람들은 나를 특수청소부 또는 유품정리사라고 부른다. 오늘도 나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망자의 참혹한 흔적을 지워내고 그들의 소중한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다. 지난 여름 나와 같은 청소업을 하시던 사장님께서 지병으로 홀로 쓸쓸히 사망을 하셨다. 돌아가시고 혼자 방치되신 지 한 달이 좀 넘는다. 고인께서 연락이 되지 않아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 방문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막힐 듯 무더웠던 여름, 창문이 닫힌 채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쓰러져 계시던 안방이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이 되었다. 이 집안에, 이 공간엔 죽음의 흔적과 냄새가 짙게 배어있다. 그리고 멈춰진 시계처럼 이 공간도 살아계실 때 모습 그대로 멈춰있다.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마치 화초와 같이 시들어가는 것만 같다. 수북히 쌓인 먼지와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냄새, 손끝의 끈적임. 너무 감성적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온몸으로 느껴진다. 바닥의 검붉은 자국들은 시신의 몸이 부패를 하면서 만들어낸 흔적들이다. 사람이 죽고 방치되면 온몸의 구멍에서 부패한 체액들이 흘러나온다. 한 달이 넘게 방치되어서 체액과 살림살이, 쓰레기들이 눌러붙어서 고착이 된 상태다. 세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한 상태라서 방진복을 잘 입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서 입지 못하고 작업을 했다. 앞서 올렸던 영상의 고독사 현장과 같은 날 청소를 했다. 현장이 같은 날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집사람과 이모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오늘 이 영상은 최대한 편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영상과 경험, 느낀 점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고난, 역경, 슬픔, 아픔, 성취, 행복과 같은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저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사연들을 읽고 느낀 점도 배운 점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 특수청소를 의뢰받고 방문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참혹함과 냄새에 넋이 나간 나는 문 안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부산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죽음의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내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심각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까지 혼자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5층에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더 강하게 났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망가진 문고리를 볼 수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 문 뒤에 오랫동안 방치된 고인의 흔적들이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어둠을 뚫고 스위치를 찾아서 눌렀는데 손끝에 식용유가 묻은 것처럼 끈적거렸다.
문 밖에서 맡았던 냄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짙은 악취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불이 켜진 방 안은 참혹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심각했다. 바닥은 부패물로 미끄러웠고 어지러진 방 안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소름이 돋았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현장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스스로 자책했고 경솔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지금의 내가 특수청소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나와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망자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다. 그들의 삶을 마주하고 정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느끼지도 배우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문이 전화가 뜸해진다. 기온이 낮아지면 모든 문을 닫았고 생활을 하게 되고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벌레들도 겨울철엔 없기 때문에 이웃에서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래서 특수청소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일이 많다. 작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350명이다.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는다. 고독사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현장이 방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른 현장에서 특수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집사람과 이모님 두 분이서 쉽지 않은 일을 잘 해내고 있다. 처음으로 이 두 사람에게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맡겼다. 장판을 어차피 걷어낼 것이지만 이렇게 청소하는 이유는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고 악취가 심하며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진심을 다해 일을 잘해준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돈 한 푼 아끼려고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가족들에게 비싼 외식 메뉴를 배제시키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살고 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는데 영상에 보이는 안마기를 저렴하게 파는데 한참을 고민하고 앉아도 보고 매월 내야 하는 할부금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더 해줘야지 하며 결국 단념하고 돌아선다. 얼마 전 생일날 집사람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줬다. 그렇게 고민하다 또 결국 못하고 있었는데 시계를 받았을 때 그 감동과 설레임이란. 우리는 스스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어머니께서 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손 쓸 수조차 없어서 매일 통증에 고통받으실 때 곁을 지키고 있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쁜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적당히 쓰고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나도 어머니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조차 없으셨던 어머니. 어머니께선 내가 신다 낡아서 버리려 했던 하얀 실내화를 매일 신고 다니셨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셨다. 나는 간장 비빔밥을 거의 매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때로는 라면으로 며칠씩 긴 일을 해결해야 했다. 그때 어머니의 심정을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누군가는 영상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달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많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셨다면 유품 정리사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충격이 컸고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와 어른들이 챙겨놓은 영정사진과 가족사진 앨범 1개가 전부다. 즐겨 입으시던 체크 남방과 청바지,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싸들인 하얀 운동화를 챙기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된다. 아들이 일해서 산 운동화라고 아깝다며 신으시지도 못하던 어머니가 너무 그립다. 저에겐 사소한 것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